자, 이제 이 세포호흡의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단계인 우리 전자전달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P를 생성하는 호흡의 최종 목적이죠. ATP를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해당 작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파이루베이트가 세포질에서 크랩 사이클, 구연산 회로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탈수소 반응을 벌어줬고요. 여기에 있는 뜨거운 전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전자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보이고 있죠. 여기에 외막이 있고 내부에 아주 꿈틀꿈틀거리는 표면적이 넓은 그런 막이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에서 실제로는 전자 전달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벌어지는 이것이 내막입니다. 이 내막, 바깥의 막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막에서 벌어지는 이 전자 전달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NAD에서 왔던 FAD에서 왔던 이 뜨거운 전자를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여기가 내막이라고 치고요. 막이니까 우리 리피드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이 이쪽에 있었겠죠? 이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입니다. 안의 공간이죠. 여기에 크랩 사이클이 구연산 회로가 벌어지고 많은 NADH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NADH가 와서 여기서 전자를 뜨거운 에너지가 높은 전자들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NADH를 택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전자를 여기다가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NAD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택시를 손님을 내려주고 빈 택시가 됐죠. 다시 이것이 세포질로 가든 아니면은 미토콘드리아 다른 쪽으로 가서 또 다른 이 전자들을 가지고 올 같아서 이쪽으로 오고 택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여기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ADH에서 온 것은 여기서 들어온 전자는 여기보다 조금 이런 쪽에서 이런 쪽이 왜 중요하냐라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자 전달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을 이것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뜨거운 전자라는 것은 전자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ATP를 만드느냐. 정말 우리 뜨거운 돌멩이 주고 뜨거운 물체를 주고 여기에 정말 쓸모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라. 이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아니라면은 뜨거운 것은 자칫하면 열로 다 잃어버리게 돼요. 금방 식어버리죠. 근데 이 생명체 내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이것이 생명과 무생명의 이 다른 점입니다. 이 뜨거운 것을 곧바로 주지 않고요. 이 뜨거운 것을 받아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 이것을 편의상 영어로 그냥 전자 전달 운반체 아니면은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캐리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전자를 이것이 받아줘야 되니까 이 전자를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다가 저 뜨거운 전자를 받았으니까 또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또 전달을 또 다음 받아주는 캐리어한테 또 전달을 합니다. 또 전달을 하고요. 그죠?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 받는 것이 뭡니까? 리덕션이죠. 환원을 해서 환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를 내주는, 다시 전자를 이걸로 기준으로 전자를 받아서 내주는, 내주는 것이 산화가 되는 거죠. 내주는 것을 산화. 그러니까 계속 전자 캐리어를 보게 되면 환원 산화 연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전자가 조금씩 에너지를 내놓고, 여기 한꺼번에 다 내놓지 않고요. 조금. 그래서 전자를 계속 여러 캐리어를 통해서 이동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산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를 받아주는 거죠. 산소는 차가운 녀석이라서 차가운 돌멩이, 우리 뜨거우면은 차가운 사람한테 뭘 이렇게 가서 서로 접촉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이 산소가 이제 이 뜨거운 전자가 먼 길을, 이것이 바로 전자 전달계죠.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온 전자와 근처에 있는 뭐 프로톤이 물에는 뭐 수없이 많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놓아서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전자 전달계의 막바지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만이 할 수가 있는, 바로 이런 전자의 내부막에 여러 캐리어들이 적당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찔끔찔끔 에너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내부에는 표면적인 많은 막이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자를 많이 이동시키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이동시켜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가 여러 캐리어에다가 계속 주고 환원되고 산화되고 물까지 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고 뜨거운 전자가 한꺼번에 산소로 간다면 곧바로 뭐 그냥 화끈한 거죠. 찔끔찔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가령 나무 같은 거,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에도 안에는 많은 뭐 글루코스, 뭐 셀룰로스 많이 있겠죠. 전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거를 산소가 있으면은 나무가 곧바로 불을 타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저 곧바로 산소랑 해서 이것은 연소라 그럽니다. 나무에 불 나는 거죠. 이것은 생명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포들은, 이 생명들은 이것처럼 한꺼번에 큰 낙차를 줘서 산소가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가기 위해서 찔끔찔끔 간다. 이 맛있는 거를 우리 나눠 먹는 식으로 찔끔찔끔 내려가서 결국 산소로 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이 내막이라고 치면은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표면적이 넓다고 하는 이 내막을 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것이 바깥에가 이것이 외막이고요. 이것이 이 내막입니다. 이것을 내막으로 치면은 이제 여기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결국은 내막 내에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산소까지 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캐리어를 아까 여기서 이거 가는 도중에 이 힘으로 안에 있는 이 프로톤, 양성자를 내부에서 이 내막과 외막 사이에 여기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 힘으로 이 수소가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에도 용액이 있으니까 내부에 계속 전자가 움직이면서 계속 이것을 이쪽으로 프로톤을 양성자를 내부 거를 요짝에다가 바깥이 아니라 내막 외막 사이로 옮겨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ADH에서 온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FADH2H에서 온 전자는 이거보다 여기쯤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조금 짧기 때문에 산소까지 가는 거리가 짧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2.0 ATP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고요. NAD에서 간 것은 많이 가니까
길게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자 전달해서 에너지를 다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 한 2.5,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3 ATP라 하기도 하고요. 2.5 ATP 정도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 복잡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계속하면은 이제 이것은 내막 있고 외막 있고, 이제 프로톤이 이렇게 옮겨서 내막과 여기서 프로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요. 그러면 내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프로톤이 바깥에 너무 많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이러면 이 멤브레인이 내막이 상당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바깥에는 이것이 농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농도가 평형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깥에는 플러스 차지가 있으니까 양성 이온이 떠서 뭔가 정기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멤브레인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해지는, 그래서 멤브레인이 갖는 힘을 우리가 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멤브레인 포텐셜, 막전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성자의 농도, 양성자의 전하 차이가 여기가 많이 플러스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어떤 전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니까 양쪽이 같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막의 적당한 곳 어디쯤 되게 되면은, 자, 이것이 내막이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적당한데 가끔 여기에 ATP 합성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테이즈에서 합성 효소가 있는데요. ATP 신테이즈라는 건 여기서 프로톤이 상당히 많았죠. 그저 아까 찔끔찔끔 이동하면서 내보냈던 우리 이 프로톤을 그냥 막 다시 원위치 시키지 않고요. 이것을 자연의 법칙에서 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 세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동물, 식물 마찬가지고요. 모든 생명체에서 마찬가지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이 프로톤을 ATP 신테이즈를 통해서 관통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평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프로톤 물결이 상당히 세겠죠. 그죠? 좁은 곳에 물결이 들어가는,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그래가지고 압력이 상당히 세고, 이때 터빈 같이 이 힘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ADP가 나타나서 이 힘 가지고 PI가 와서 이 힘을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힘이 여기서 오는 것이죠. 바로 프로톤 차이, 막전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을 전자 전달계라 그리고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라는 거, 전자를 내주면서 찔끔찔끔 내주면서 하면서 인산화, ATP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 산화적 인산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원리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내용들은 우리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무가 불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포도 없고 전자 전달계도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로 그저 가지고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저 화염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 내막에서 여기에 NADH가 와서 이때 전자들이 계속 캐리어, 이거 자세한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여러 캐리어를 거쳐가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그 낙차를 조금씩, 우리 수력발전소처럼 조금씩 줘서 이제 양성자를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모아진 이런 양성자 것은, 양성자 이것을 차이를 양성자 그레디언트, 양성자 프로톤 이 구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ATP 신테이즈 합성 효소에 다시 아주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ATP 신테이즈가 이것이 뱅글 돌아가는 것을 어떤 이 논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힘이 있어서 ATP에서 이 ADP랑 P 해가지고 ATP를 만드는 이 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참 이제 이 신기한 노릇입니다. 자, 대충 중요한 얘기들이 됐고요. 이제 전자 전달이 이렇게 그저 잘 돼서 우리 ATP를 만들면은 좋은데요. 우리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열로서도 발산을 하고요. 이거는 거의 100% 열로서 가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열로서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체들은 열로도 조금 약 20%, 뭐 50% 정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량이 ATP로 가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열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열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 전자가 아주 오랜 많은 캐리어를 가지고 잘 이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많은 생명체들에서는요, 이 전자가 자칫 잘못 이동하다가 이 중간 지점으로 이동하는 전자가 산소를 맨 마지막 전자 전달에서, 우리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전자 전달에서 마지막 번째 최종 전자 수용체 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가 중간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가 이런 산소 두 분자가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이 전자가 산소에 그저 끼어들어서 두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만 있는, 그러니까 이 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지 안정이 되는데 혼자가 있으니까 뭔가 다른 쪽 짝 또 하나를 어디선가 구해오려고 하고요. 이것이 DNA에서 구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세포인 단백질, 아니면 다른 물질에서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를 하나 끄집어내서 산소가 안정되려고 치고, 그러면 이거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겠죠. 산소한테 뺏긴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또 다른 데서 옮겨와야 되고, 연쇄적으로는 반응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산소들은 우리가 유해산소라고 그러는데요. 이 톡식한 것입니다. 독성이 있는 것이죠. 산소가 있어서 전자 전달이 되니까 좋은 거고, 산소의 이 선이고, 그 다음에 유해산소를 만들어 놓는 것은 세포에 있는 많은 물질들에서 전자를 뺏어오니까 이것은 악에 해당하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이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실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서 NADH, 이것은 석션, 그냥 FAD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전자가 이동하는 모습들이 쭉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산소랑 해서 물을 만들어지는 이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전자가 이탈을 해서 뭔가 막이 경직돼 있거나 날씨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춥거나, 그러면 전자 전달이 이 말랑말랑한 이 세포막을 통해서 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산소는 있으니까 중간에 산소랑 붙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톡식, 유해산소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제 산소가 중간에서 끝까지 산소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최종 전자 수용체에 가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유해산소를 만드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SOD, 캐탈레이스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도 많은 생명체들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군요. 자, 이것은 빨간 것이 바로 이 전자 전달계에서 제대로 못 가고 중간에 빠져나온 이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은 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DNA라든가 세포 내 물질로부터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해산소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실수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유해산소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생명체가 아마도 생명체는 어쨌든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지 새로운 자식이 생기면서 이 진화의 그런 그 과정이 생겨서 새로운 발전된 개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이 오랫동안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한계를 주기 위해서 유해산소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고, 뭐 부정할 수도, 긍정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름살도 생기고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 다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산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를 받아다가 거기서 유해산소가 더 작용 못하게 하는 토코페롤이라든가 많은 물질들이 있고, 항산화제가 특별히 많은 곳이 이 식물입니다. 식물은 항상 햇빛을 받으니까 전자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이,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은 우리 식물을 먹는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식습관입니다. 자, 여러 유해산소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대사들을 전부 다 살펴봤죠. 이제 여기 있는 전자전달계 모습까지 봐서 우리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까지 만들어 놓는 우리 해당 작용을 통해서는 우리 글루코스 하나가 약 2개 ATP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 전체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산소가 있을 때 유기호흡을 가게 되면은 포도당 한 분자가 약 한 30 ATP, 이건 경우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생합성으로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숫자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4번에 걸친 탈수소 반응이 벌어지니까 정말 전자들이 많이 움직여 다닐 테고, 그러니까 프로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갈 테고 ATP가 많이 생겨질 테고, 이렇게 많은 수의 ATP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동화작용과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세포분열, 세포 호흡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이 수업의 목적이 이 호흡식을 이해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포도당 아니고 지방산,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포도당 해당 작용으로 함유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일단 편의상 포도당으로 씁니다. 큰 분자, 양분 속에 있는 이 전자가 산소를 받아, 산소 어디에 썼죠? 최종 전자 수용체죠. 전자 전달 수용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산소를 왜 호흡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스 구연산화를 해서 탈탄산 반응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날숨으로 내보내는데, 이것이 있어야지 탈수 반응도 벌어지고 중요한 화학 반응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탈탄산 반응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H2O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산소랑 이제 물에 있는 이거랑 또 온 최종 전자 수용체니까 전자랑 이런 걸 합쳐서 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ATP는 이런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대충 얘기가 끝나가는데요. 가령 우리 하나 빼먹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자 전달계 우리 사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이 사약을 먹고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KCN이라는 독극물입니다. 시아나물을 해서 이런 걸 먹게 되면 사람을 곧바로 즉사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전자전달을 막기 때문입니다. 전자전달을 막으면은 ATP가 안 생기니까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고, 아주 이것은 빨리 죽는, 그래서 이 사약의 성분이 많은 경우들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KCN, 시아나 물입니다. 상당히 독극 물이 되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의 역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렇게 가면은 CO2랑 ATP랑 이 ATP 대신에 빛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역반응이 돼서 산소도 만들고
이 큰 물질도 맞습니다. 결국 비대에너지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큰 얘기들을, 많은 얘기들을 우리 세포호흡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해당작용, 구연산 회로, 그 10가지, 8가지 그런 효소들이, 반응들이 더 이상 진화도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생명들이 겉으로 보기엔 다양해 보이고, 식물, 동물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 나비 다 다양해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깊은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ATP도 이제 DNA도 똑같고 4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도 또 단백질도 똑같고 20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조금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대사도 해당 작용 갖고 있고 구연산회로 갖고 있고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ATP 만들고 아주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동일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겉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진화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동일성을 보면은 참 신기한 이 노릇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호흡에 관련된 것은 정말 유기호흡, 무기호흡도 그렇습니다만 해야 되니까 정말 최고의 작품들이 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더 이상 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해당 작용도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구연산 회로도 변하지 않고 ATP 만드는 방법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11장에서 공부할 이런 산소를 얻기 위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정말 빨리 우리 몸에 다치는 거죠. ATP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산소가 우리 허파로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허파로 들어와서 허파 꽈리 폐포에 들어가서 산소를 우리 혈액에다가 주고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뿜는 이런 우리 호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포 호흡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양분으로부터 ATP를 얻는 거죠. 우리 그 속에 많이 숨어 있는 내용들 우리 이제 많이 알지만 그런 얘기 다 빼버린다면 전자전달이나 탈수 이런 거 다 빼면은 세포호흡은 양분에서 ATP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우리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이 생명의 대사들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